기간조입니다.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공기주의 격리 지침 설명은 1. 병실 문을 열어둔다. 2. 양압 격리실에 환자를 배치한다. 3. 활동성 폐결핵 환자는 코호트 격리를 한다. 4. 간호조무사가 격리실에 들어갈 경우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5.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 환자에게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한다. 정답은요? 4번 간호조무사가 격리실에 들어갈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하죠. N95 마스크 또는 헤파 마스크 되겠습니다. 1번 병실 문을 닫아둬야지 이 공기주의 격리 지침 이 공기로 인해서 뭔가 질병이 옮지 않겠죠. 2번 양압 격리실이요. 음압 격리실입니다. 음압에 의해서 그 병실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3번 활동성 폐결핵 환자는 코호트 격리를 한다. 코호트 격리가 뭐예요? 우리 코로나 때 뉴스에서 코호트 격리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그 코로나 걸린 환자들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가 발생한 그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죠. 환자와 의료진 모두 그냥 그 코호트로 묶어버리죠. 그래서 외부로 그 질병이 옮기지 않게 하는 거. 또는 그 병원 안에서 이렇게 뭐 음압병실이 부족할 때 아예 그냥 통째로 다 격리해버리는 거. 질병군에 따라서 격리하는 거 코호트 격리가 되겠습니다. 5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 환자에게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되겠어요. 공기 때문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요. 노인 환자 식사 돕는 방법은 1. 음식을 빨리 먹게 한다. 2.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게 한다. 3.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4.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말을 많이 시킨다. 5. 환자 손등에 음식을 조금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시킨다. 정답은요? 3번 밥 먹고 앉아있게 한다. 양치할 때 앉아있게 한다. 호흡이 곤란한 환자 앉아있게 한다. 이렇죠? 음식을 빨리 먹게 하면 안 되죠. 노인 환자는 천천히 먹어야죠. 살에 걸리면 안 되니까 한 번에 많은 음식 먹게 하지 않는다.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말 시키지 않는다. 살에 걸리니까 환자 손등에 떨어뜨려서 온도 확인하는 거 아니죠. 환자의 일상 식사 돕는 법 볼게요. 가능하면 스스로 먹게 한다. 밥 먹고 나서는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편마비 환자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편마비 환자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준다. 편마비 환자 건강한 쪽으로 숟가락을 대어준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잔존 능력을 활용하게 한다. 또 마비된 쪽은 지지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인다. 연하곤란이 있는 노인 환자 말 시키지 않는다. 점도가 있는 연식, 계란찜, 순두부, 푸딩, 죽 이런 게 좋다라는 거. 수술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물이나 보리차 먹고 그 다음에 유연경 먹는다고 했어요. 유동식, 연식, 경식을 먹습니다. 연식이 죽이죠. 쉽게 편하게 식품을 조리해서 제공하는 식사는 경식이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관급식은요. 콧줄로 밥 먹는 거 관급식이라고 합니다. 침상변기로 배변 돕는 방법은 간이 변기일 수 있겠죠. 1. 변기를 눈에 잘 보이게 침대 위에 둔다. 2. 사용한 변기는 씻어서 물을 채워 보관한다. 3. 변기의 높은 부분을 머리 방향으로 대어준다. 4. 부동 환자는 치기를 취해준 후 변기를 대어준다. 5. 배변을 물티슈로 항문에서 음부 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요? 4번 부동 환자는 치기 옆으로 눕히고 변기 대어주고 똑바로 눕힌다. 앙하위로 한다 이거죠? 치기 다음에 앙하위예요. 1번 변기를 눈에 잘 보이게 놓지 않죠. 안 보이는 데 놓습니다. 2. 사용한 변기는 씻어서 물을 채우는 게 아니죠. 건조시키죠. 3. 변기의 높은 부분은요. 이 아래쪽 엉덩이 쪽으로 받쳐줘야 돼요. 얕은 쪽이 이 머리 쪽이죠. 상체를 약간 올리기 때문에 이게 흐르지 않게 아래쪽이 좀 높아야 됩니다. 배변을 물티슈로 항문에서 음부 쪽으로 닦아요. 항문은 항상 맨 마지막에 닦는 거죠. 요도, 질, 항문 또는 남성 회원부는요. 귀음치항, 귀두, 음경, 치골, 항문 요거 다 국가고시에 퐁당퐁당 나오죠. 여자는 요도, 질, 항문이 항상 마지막입니다. 남자는 귀음치항. 간이변기 이렇게 생겼어요. 부동 환자 치기를 취하고 변기 대어주고 앙하위로 눕힌다. 또는 변기 대어준 후 금기가 아니라면 침상머리를 올려준다. 여성 환자의 단순 도뇨는 단순하게 소변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1. 심스 체위를 취하게 한다. 2. 도뇨관 끝에 수용성 윤활제를 바른다. 3. 도뇨관 삽입 시 복부에 힘을 주게 한다.
4. 도뇨관은 요도구로 18에서 20cm 정도 삽입한다. 5. 도뇨관 삽입 전 요도구, 소음순, 대음순 순서로 소독한다. 정답 2번입니다. 도뇨관 끝에 수용성 윤활제를 바른다. 1. 심스체위예요. 무릎을 올리는 배횡하위가 되겠죠. 도뇨관 삽입 시 복부에 힘을 주게 한다. 복부에 힘을 뺀다. 도뇨관은 요도구로 몇 cm 삽입한다? 18에서 20cm는 남성 회음부 길이잖아요. 여자는 5, 6cm, 남자는 18에서 20cm 정도 소변이 흘러나올 때까지 삽입한다 입니다. 남자가 거의 4배예요. 여자는 한 5cm, 또 남자는 한 20cm 정도 됩니다. 도뇨관 삽입 전 순서는요. 요도구 먼저 닦고, 대음순 닦고, 소음순 닦는데요. 솜은 각각 한 개씩, 대음순 하나하나, 소음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닦아줍니다. 여자 회음부 소독 너무 중요하죠? 엄지와 검지로 대음순을 벌려 요도를 노출시킨다. 이런 표현도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여자는 겸자를 이용해 소독솜을 쥐고 닦되 위에서 아래로,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대음순에서 소음순으로 한 방향으로만 닦는다. 닦을 때마다 새 소독솜으로 바꿔서 사용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도구 닦을 때 하나, 대음순 하나, 둘, 소음순 하나, 둘, 적어도 5개는 있어야 되겠죠? 요도구, 대음순, 소음순 순서로 소독한다. 요도구 맨 위에 1번이요. 그다음에 대음순 2번째, 이게 밖에 이렇게 있는 거. 그다음에 안에 소음순 3번째로 닦습니다. 남성 회음부 간호 보조 활동은 1. 항문 주위를 제외하고 닦는다. 2. 쇠석기를 취하게 한다. 3. 젖은 수건으로 닦은 후 물기를 남겨둔다. 4. 치골 부위에서 음경 끝을 향해 나선형으로 닦는다. 5.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포피를 뒤집어 닦는다. 정답은요? 5번이죠? 많이 본 문제예요. 포경 수술을 안 했으면요. 그 포피, 껍데기를 뒤집어서까지 닦아주래요. 1. 항문 주위 제외하면 안 되죠? 항문도 닦아줘야 된다. 또 쇠석이, 절석이 이건 여자가 산부인과 갔을 때 하는 자세죠. 남자 회음부 그냥 똑바로 앙하이로 누워있으면 되겠습니다. 젖은 수건 아니죠? 또 치골 부위에서 음경 끝, 귀음치항이라고 했어요. 귀도, 음경, 치골, 항문이 항상 맨 마지막에 닦는다. 중요한 거, 포경 수술 안 한 남자 포피를 뒤로 적친 후에 귀도 닦는다. 귀음치항, 귀도 음경, 치골 항문 순으로 닦는다. 오른쪽 편마비 환자가 단추 달린 상의 입을 때 돕는 방법은 이거 뭐 알면 돼요? 입을 때라고 했죠. 입마건, 벗건마 요거 아시면 이 문제 끝나잖아요. 입마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오른쪽 편마비야. 그럼 마비된 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먼저 입고 왼쪽 가는 거죠.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알고 보기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이 먼저라는 거예요. 1. 환자의 왼쪽에 서서 준비한다. 일단 틀리지 않았습니까? 2. 왼쪽보다 오른쪽 팔에 소매를 먼저 입혀준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3. 단추를 모두 채우고 머리를 끼운다. 이게 머리가 들어가겠어요? 4. 환자를 앉힐 때는 오른쪽 팔로 바닥을 짚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짚게 해야 되는데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 팔로 짚게 해야 되겠구나. 딱 틀리죠? 5. 오른쪽 팔에 소매를 끼우지 않고 옷을 어깨에 걸쳐둔다. 뭐 망토 입히는 건가요? 정답 2번. 오른쪽에 먼저 입혀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입히는 순서 입마건. 마비 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중간에 머리 또는 수액을 맡고 있다 하면은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뭐 이런 거 국시 나와요. 왼쪽 편마비 환자 입히는 거 그림으로 골라라. 그러면요. 입마건, 마비 쪽 먼저니까 왼쪽 먼저 입히는 그림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의 등척성 운동은 등척성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게 등척성 운동이죠. 1. 무릎을 구부린다. 2. 발가락을 구부린다. 3. 다리를 앞으로 들어 올린다. 4. 발바닥이 몸의 중심을 향하게 한다. 5.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대퇴근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한다. 정답은요? 조였다가 이완한다. 힘만 줬다 뺀다 한다. 등척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구부리고 들어 올리고 이런 것들 등장성 운동이에요. 등장성 운동. 이 장은요, 힘장자입니다. 힘을 줘서 관절이 움직여지는 그런 운동,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이 등장성 운동이고요. 대표적인 운동은 달리기, 수영 등이 있어요. 등척성 운동,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등척, 길이척이거든요. 길이가 같다?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힘만 줬다 뺐다.
국가고시에 나오는 표현 등척성 운동 벽밀기가 있어요. 힘만 줬다 뺐다 한다 또는 벽을 가만히 이렇게 밀기만 하는 거 힘만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등척성 운동입니다. 등장성 힘장자예요. 힘을 이용해서 관절을 사용한다. 수영, 달리기 관절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등척성 관절을 안 써요. 벽밀기 힘만 줬다 뺐다 한다 이런 거. 골다공증 환자는 등척성 운동이 좋습니다. 환자에게 제공하는 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전에 발톱은 일자로 이거 아셔야 됩니다. 1. 티누는 손톱깎이로 제거한다. 2. 발 뒤꿈치에 크림을 발라준다. 3. 발톱의 모서리를 깎아준다. 4. 발가락 사이는 씻고 물기를 남겨둔다. 5. 사마귀는 칼로 잘라 피부를 매끄럽게 해준다. 정답은요? 2번 발 뒤꿈치에 크림을 발라준다. 무난합니다. 티누는 손톱깎이를 제거하다가요. 이거 감염되면은 다리 잘라야 돼요. 발톱의 모서리를 깎아주지 않습니다. 왜? 발톱은 일자로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모서리를 깎다가 세균 들어갈 수 있어서 일자로 깎습니다. 하지만 손톱은요, 둥글게 깎아요. 발가락 사이는 물기를 바싹 말려야 무좀이 안 생기죠. 사마귀는 칼로 잘라 피부를 매끄럽게 해준다? 피부과 가서 레이저로 제거하세요. 레이저로 제거하기도 하고요. 또 냉동치료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차가운 그 가스로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해갖고 떼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레이저가 깔끔하죠. 붕대 적용 방법 중 옳은 것은 1. 말단 부위 끝까지 감는다. 2. 상처 위에 매듭을 묶는다. 3. 몸의 중심에서 말단 쪽으로 감는다. 4. 뼈가 돌출된 부위는 솜을 대고 감는다. 5. 붕대가 분비물로 인해 젖은 경우 건조기로 말린다. 정답은요? 이거는 약간 상식선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뼈가 돌출된 부위는 뭔가 보호할 수 있는 거즈나 솜을 대고 감아준다 이거예요. 말단 부위 끝까지 감으면요. 이게 피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발가락, 손가락은 다 보여야 되죠. 또 상처 위에 매듭을 묶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말단 쪽으로 감는 게 아니라 이 말단에서 중심 쪽으로 감아주고요. 붕대가 분비물로 인해서 젖었어? 교체해줘야죠. 붕대에서요.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뼈가 돌출된 부위는 솜을 대고 감는다 또는 거즈나 면패드를 대고 감는다 이런 거예요. 붕대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뭐 산소 마스크 같은 거 꼈을 때 이 돌출된 부위에다 뭔가 대어준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말단 부위 끝까지 감지는 않는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봐야 되니까. 청색증이 나타나면은요, 순환이 안 된다, 산소가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말단을 노출시킨다. 상처 위에 매듭을 묶지 않습니다. 상처 위에는요, 느슨하게 감아줘요. 말단에서 중심 쪽으로 감는다. 우리 침상 목욕도 말단에서 중심 쪽으로 닦아준다. 이 팔다리에서 몸통 쪽으로 닦아준다. 시작과 끝맺음에 하는 붕대 사용법 환행대. 통목욕 방법 설명 중 옳은 것. 1. 창문을 열어둔다. 2. 목욕통에 물을 가득 받는다. 3. 환자를 40분 이상 물속에 있게 한다. 4. 통목욕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발판을 깔아준다. 5. 환자가 목욕통 안에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더 받는다. 정답은요? 4번 통목욕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발판을 깔아준다. 창문은 닫아야겠죠. 감기 걸리니까요. 목욕통에 물을 가득 받는다? 어느 정도 받아요? 통목욕 시 통의 물의 양은 2분의 1만 채우고 사용 중 이런 팻말을 부착한다 그랬어요. 목욕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는요. 통목욕 시간은 통20 20분 이내로 갑니다.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는요. 통 안에 있는 시간은 5분이다. 하지만 전체 다 하는 시간 뭐 이것저것 3, 40분은 된다. 이게 시간이 달라요. 요양보호사 쪽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5분만 한다. 간호조무사는 20분은 한다. 통20 20분이에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 발판 깔아줘야 됩니다. 낙상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목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환자가 목욕통 안에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더 받으면 화상 입을 수가 있어요. 따로 받아서 섞어야죠. 이 목욕하는 동안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위해서 따뜻한 물을 조금씩 몸에 더 뿌려준다. 이런 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합니다. 통목욕 방법. 미끄럼 방지용 발판을 깔아준다. 2분의 1만 물을 채운다. 목욕 시간은 20분 이내로 해라. 어지럽다고 했어요. 또는 실신했어요. 통에 물을 빼고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쇼크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다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심장 쪽으로 몰아주는 것입니다. 목욕 중 욕실문을 안에서 잠그지 않게 한다. 쓰러져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쵸? 통목욕 시 환자가 어지럽다고 호소하면 물 빼고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높여준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 푸시면요. 통목욕만 키워드가 아닙니다. 목욕 전체가 키워드예요. 통목욕, 침상목욕, 좌욕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눈을 닦을 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얼굴은 또 어떻게 닦냐?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으로 닦는다 이거죠. 왜 침상에서 목욕해요? 목욕탕 가서 안 닦고? 움직일 수 없거나 뭐 수술을 했거나 침대에서만 목욕해야 되기 때문이죠. 침상 목욕물의 온도가 가끔 보기에 나옵니다. 침상 8구. 8구는 뭐 더하기 뭐겠어요? 40 몇 더하기 40 몇이겠죠? 43에서 46을 더하면 8구가 됩니다. 침상 목욕물의 온도 8구, 43에서 46도라는 거 기억하세요. 40도 C대입니다. 좌욕 83, 40에서 43도예요. 40도 C대가 보통 목욕하고 뭐 좌욕하고 하기 좋은 온도예요. 침상 목욕 순서 얼팔가 이것만 기억할게요. 얼굴, 팔, 가슴 순서이다. 다리 맨 마지막에 회원부. 침상 목욕할 때 그 환자의 어느 부위 먼저 닦냐? 간호조무사의 먼쪽 신체부터 닦는다. 이 말이 뭐예요? 간호조무사의 먼쪽 신체라는 것은 그 환자의 이 말단부터 닦는다는 얘기예요. 팔끝, 발끝부터 중심으로 닦아야 혈액순환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침상 목욕 시 환자의 눈은 비루간 감염 방지를 위해서 안에서 밖으로 닦고 몸은 간호조무사의 먼쪽 신체부터 닦는다. 우리 멸균포 열 때도요. 먼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이랬죠? 침상 목욕도 간호조무사의 먼 쪽부터 닦아준다. 침상 목욕 중요해요.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두꺼운 발톱은 더운 물에 담갔다가 좀 불리면 말랑거려지죠? 이때 자른다. 노인이 들수록 손발톱은요? 얇아질까요? 두꺼워질까요? 두꺼워져요.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침상 목욕물 온도 침상 8구, 43에서 46도이다. 얼팔가, 얼굴, 팔, 가슴 순서로 닦는다. 침상 목욕할 때 왜 말초에서 중심 쪽으로 닦냐? 이런 문제 나왔죠?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말로 정맥혈의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침상 목욕, 통목욕만 알면 돼요? 좌욕도 알아야 돼요. 이게 키워드예요. 치질 환자 항문 부위의 상처 치유나 소염 작용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 좌욕입니다. 좌욕은 40에서 43도. 여러분 집에서 좌욕 많이 하시나요? 저 자주 해요. 이 쿠팡 이런 데서 이 플라스틱 좌욕통 10,000원 이하예요. 그런 거 변기 위에 놓고 물 끓여가지고 식혀서 하면 좋습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상처 치유, 소염 작용에 좋다라는 거 여자들은 좀 좌욕 자주 해줘야 돼요. 좌욕은요. 물을 세숫대야에 2분의 1쯤 담고 대야째 끓입니다. 그리고 식혀서 쓰는 거예요. 좌욕 시간 5에서 10분. 너무 쪼그리거나 걸터 앉지 않는다. 어지러우니까요.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